감사합니다. 실전사주풀이 팔자의 핵심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사주 명리 공부를 해서 사주풀이에 실제로 임상에 임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론도 다양하고 또 복잡하면서도 다 연결지어서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일정 부분 명리학의 어떤 위치가 적어도 20-30%는 형이상학적인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주 무식한 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수학은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은도 명리는 같은 오행이 만나도 음과 양이 만나냐, 양 대 양이 만나냐, 음과 음이 만나에 따라서 확연히 그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명리의 이치를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 물론 어렵지만은도 대단히 자연의 어떤 진리를 어떻게 학문화했다, 누군가가 체계화했다, 이렇게 봐도 되니까 사실 상식과 진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시할 수는 있어도 그 상식과 진리는 거역할 수는 없는 현상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거, 겨울에 꽃이 피지 않는 거, 그게 진리죠. 상식이고. 그래서 명리 공부를 하면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만사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양한 이론을 장착한 상태에서 실제 사주 감명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살아있는 공부지, 그냥 일주론만 떠든다든가 신살론만 떠들고 그렇게 강론으로만 떠들어대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껍데기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항상 그 운명 공부는 팔자 전체를, 누군가가 실존인물 팔자 전체를 다 나열한 상태에서 가타 부타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명조를 보면서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명이고요. 기묘, 경호, 경자, 개미. 즉 기묘년 경호월 경자일 개미시. 일간을 이제 채로 해서 사주 전체의 구성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명리학의 어떤 기본이죠. 물론 종격은 제외하고요. 자, 경금이라는 사람이요, 음력 5월에 태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내 입장에서, 경금 입장에서는 이 5라는 글자가 바탕에 이미 깔고 나온 겁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이 자리죠,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격을 채택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죠. 투간이 되건 안 되건 이 자리는 무조건 격의 자리다, 피할 수 없는 바탕이다 이겁니다. 내가 내 부모 바꿀 수 없듯이 이 월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싫든 좋든 안고 가야 되는 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살펴보니까 오라고 해서 정관, 일명 육친법으로 따지면 정관이다. 정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듯한 어떤 윤리 도덕성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공공성을 의미하니까 공공기관, 또 관계,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인물, 자격증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관운을 깔고 나왔구나, 정관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 부분만 보면 넌 공부해서 공직사회나 공공성이 있는 일이나 공적인 일에 어울리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뭐 얘기하죠. 명리학 이론이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은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되고, 또 이것이 관이라는 그 성분이 나한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어야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조는, 그러니까 정관은 한마디로 그래서 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조는 요것을 그대로 인성으로 끌어서 쓴다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닙니다. 요 명조는 우선 일지에 체의 어떤 바로 첩신한 일지에서 일명 상관을 깔았으니까 정관을 갖다 충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상관이라는 기운이 또 시간에 그대로 또 내 옆에 그대로 첩신해서 또 투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이 이 정관을 근본에 깔고 나왔으나 정작도 자기 자신과 가까이 있는 것은 이런 상관이라는 이런 성분, 그러니까 이 상반된 기운을 이제 어떤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물론 오에서 정화라든가 정화가 여기 떠버리면은 그 정관이 제대로 투관돼 가지고 확연히 완전히 그 본기를 강력하게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기 어렵고 또 취해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명확해지지만도 일단 투관된 상태는 없다. 그러나 이 상관이라는 놈은 투관까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월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도 자기 일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도 나하고는 대단히 가까운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는 이것을 겸비한 정관을 겸비한 사람이지만 실제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는 이런 길을 찾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쪽으로 행해질 뭔가 진로가 이쪽으로 행해질 것이 다분히 10중 8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건 이대로 장점이 있고 상관은 상관대로 장점이 있죠. 정관이라는 것은 안전제에서 반듯한 어떤 조직에서 반듯한 어떤 그런 규칙에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자가 되고,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잠재된 능력과 기술과 재주와 언변이나 뭔가 재능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겁니다. 조직 뭐 상사를 모시던 조직에 어떤 그래서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다. 단 나의 재주를 가지고 내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 이 상관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사느냐, 이거는 없느냐, 아니죠. 항상 이 전체가 다 전체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이 당사자한테 전부 다 소속된 에너지들입니다. 에너지들.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이러한 인자도 있고 이러한 인자도 있고 이러한 인자도 있고 이러한 인자도 있다, 이러한 인자도 있다 하는 것을 복합 추리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모습으로 인생사에서는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상 이런 경우를 풀어보자면은, 자, 내면의 세계는 항상 이런 반듯한 어떤 철저한 어떤 원칙을 준수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면서도 정작 세상 사는 방법의 진료나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관을 채택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임상 경험상 누누이 어떤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러면 이 인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관이라는 어떤 그런 틀에서 자기 인생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명분 있는 공부,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상관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즉 뭐 행정이나 교육, 뭐 교육도 가능하죠. 이런 인자가 살아 있으니까 인성관인 상승으로 하면 교육가도 되겠죠. 상관은 뭐 어떤 한마디로 강사, 강의, 뭐 상담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인물은 현재 상관적인 직업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학도 이공계로 가서 자기 기술 연구직으로 갔다. 단 그것은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상관적인 어떤 직업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상관이 정관을 충을했다고 정관이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특히 월지라는 것은 그 운명의 어떤 구조 분석에 있어서 가장 또 강력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장착하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궁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평명리에서는 뭐 월지에서 뭐 격용을 다 취한다. 저는 자평명리는 취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일반 명리로서 다양한 어떤 이론을 응용해서 뭔가 명리를 뭔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어떤 한 가지 이론을 저는 채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특성을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경금이라는 기질은 익히 기초 이론에 알고 있죠. 물론 남자로 태어났으면 기계가 있고 어리가 있고 용단력이 있고 뭔가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겠죠. 곤명이니까 아무래도 경금으로 태어나도 또 같은 인간이니까 그런 경금의 특성이 있겠지만은 또 곤명이니까 좀 아무래도 몸 인체가 여성이니까 여성의 호르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서 어떤 그런 경금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많이 또 반감되어 있겠죠. 그러나 때때로 성장해 가면서 그 본질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구조라면은 또 금명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좀 더 활용도가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것도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명리 공부의 일부분입니다.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조금은 고독할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라면은 남녀 평등 시대에 여성 상위 시대에 뭔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시대상에도 어울리는 사주에 해당한다. 즉 상관은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정관이라는 그런 캐캐묵은 남자의 어떤 그늘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 이런 것도 뭐 시대에 맞는 어떤 운명의 구조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단 뭐 기초 이론에 뭐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도 이런 경우는 이제 상관을 사용하게 되니까 정관을 좀 이렇게 약간 배제해야 되니까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만혼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에 있어서 사사로운 어떤 이런 묘, 좌우, 충, 묘파, 원진 이런 거 가지고 운명을 논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숲을 보지 못하고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임금이라는 주인공이 정관을 깔고 나왔는데 바탕에는, 그러나 정작 자기가 가까이서 활용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다. 어떻게 해서 이것도 적절하게 수용하고 이런 것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유추해 보는 것이 이 올바른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